지금부터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의 제1세션 연구본부의 성과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발제 비대면 산업성장에 따른 법제정비방안 연구부터 해서 제3발제까지 연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토론자분들도 10분 내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발제 비대면 산업성장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 연구 이준호 선임 연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호입니다. 저는 올해 기본과제로요,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 연구라는 타이틀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좀 더 가속화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되고 사업화로서 계속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대면 경제가 발생을 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 제도적으로서 어떻게 이걸 수용을 하고 만약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면은 어떠한 형태로 법제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실질적으로 연구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항목당 이제 관련된 법률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요, 이런 지엽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경제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비대면 산업은 이제 저의 발표 이후에 이제 또 플랫폼과 관련돼서 또 발표를 박사님께서 하실 텐데요. 플랫폼과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다 보면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과거의 경제 형태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기존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그러한 효율성이 굉장히 증폭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전철역, 무슨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기차가 오고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하는 승객들이 한 곳에만 몰려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 길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저쪽 길로 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공급과 수요가 아주 만나는 점이 효율성이 증폭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게 이제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플랫폼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이 대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모든 경제 활동들이 상당 부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비대면으로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이 한편 더 가속화돼가지고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정보통신 기반이 계속 과학기술로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불가피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규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안에서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부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문제 인식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부 부문에서만 발생되어 왔던 비대면 영역들이 전방위적으로 되게 확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산업의 등장과 경제 활성화는 우리 플랫폼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연구에서 과연 비대면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어떠한 규제 이슈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연구의 방법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이 현재 벌써 이제 시행된 지 몇 년이 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현재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일정 기간 유예를 주면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대면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승인받았던 규제 특례 사항들 중에서 우리가 비대면과 관련 있는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 영역은 굉장히 확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금융 부분하고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과 관련된 활동을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런 논의가 증폭이 되고 그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로봇 활동으로서 우리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비대면 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메타버스 영역에 있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비대면으로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비대면을 놓고서 했던 게 아니라 현실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산업 현상이었거든요. 경제 현상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비대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서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작년쯤가 이제 정부가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라는 걸 해가지고 8개 부문이라고 해서 비대면 경제 이제 활성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금융과 의료는 전통적으로 비대면 전환이 일어났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육과 근무, 유통, 물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급격하게 비대면화 전환이 나타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슈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슈가 많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의 숙성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반면에 금융과 의료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20년 가까운 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비대면에 대한 학문적인 업적이라든가 지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행정 부분, 소상공인 부분은 사실상 이게 비대면으로 과연 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이 할 만한 약간 회색 지역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서 하나의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는 파트고 행정은 이제 지능형 정보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AI를 뭐 활용해서 행정을 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소상공인은 그냥 소상공인을 지원하자 하는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8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비대면 산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는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해가지고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 활동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라는 법률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최초로 법제도적으로는 최초로 비대면 산업이란 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개념 범위를 법제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방식이요.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마 해서 5가지 형태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무인화와 자동화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비대면 산업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금융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금융활동을 하는 거.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원격으로 진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인으로 활동을 하고 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포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요. 다른 부분들은 일단 두고 금융 부분과 의료 부분 그리고 무인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연 어떠한 법 제도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상당 부분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법을 바꿔야 되느냐 말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원격 의료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논의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개정을 하자 말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도입된 범위는요. 감염병법을
근거를 두고서 원격으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아직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파트인 거고요. 금융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대면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통신 산업이 금융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많은 또 갈등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서는 이런 갈등 사례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제도는 제도를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비대면 산업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규제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규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사회적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안전성, 사회적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걸 보통 사회적 규제라고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경제적 규제는 경제활동이 있어서의 진입 규제라든가 가격 규제라든가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산업은 여기서 어디에 걸리냐면은 경제적 규제 중에서 거래 규제 중에서 또 작은 일부인 거래 내용의 조건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거래 조건을 물량이라든가 계약 기간이라든가 다양한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비대면에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 방식을 우리가 대면으로 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대면으로 해야만 하는 거래 방식을 좀 규정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바꾸는 과정이 사실상 규제 완화의 작용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진입 규제 같은 경우는 업종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업종 간에 장벽을 쌓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게 비대면화가 되면서 진입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진입 규제를 해놓은 근본적인 규제 목적이 있는데 과연 이걸 푸는 것이 말 것인지에 대한 규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거래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의혹과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반대로 사회적 규제 파트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래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제 장치에 관한 조건을 계속 부여를 하면서 규제 특례를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법제도적으로 흡수를 하면 경제적 규제는 완화시키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저희가 요 동그라미 크기는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마치 실질적으로 경제적 규제를 완화시켜서 규제 편익이 발생하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크기를 갖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규제 편익을 얻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 강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가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규제는 점점 완화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 편익을 통해서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결과를 마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규제 편익만을 위한 비대면 규제 완화가 좋은 거냐라고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동일 업종 내에서 대규모 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시장 지혜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불공정성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은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큼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거는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연구에서 제시했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동종산업이랑 동종업종 내에서의 이 비대면과 관련된 규제 완화는 경쟁 촉진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걸어서 짜장면을 배달하는 거랑 자전거로 배달하는 거랑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거는 동일한 업종이지만 효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경쟁 촉진, 이걸 만약 못하게 한다면은 이건 경쟁 제한적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게 규제로 잡혀져 있는 거는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 촉진적 요소를 강화시켜줘야 되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동종산업 내 이종업종이라든가 이종산업 내 이종업종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규제 특례로 보험업, 투자 상담사들이 보험업까지 진출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규제 특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법적으로는 진입장벽으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금융상품이나 보험이 전체 동종산업이지만 이종업종 간에 장벽이 있는 부분은 이거 좀 허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정보통신산업과 은행산업이 금융산업이 정보통신산업이 진출을 해서 이종산업과 이종업종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진입 규제를 완화시키는 건데 이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어느 한쪽이 맞다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규제 입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규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만들었을 때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걸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개별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가 아니라 이종 간에 동종 간에 벽이 허물어졌을 때 나타나는 영향평가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규제 갈등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보통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중재를 하고 이행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산업 간 업종 간 협약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간략하게 좀 약간 결은 다르지만 우리 균투법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지역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정부, 지자체가 상생 협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비대면 산업 상생 협력 제도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가칭을 한번 붙이고 정보통신산업과 비대면 기업과 대면 기업이 각자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각자의 포션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거래량을 조정하는 이런 듯한 협약을 제도를 하고 정부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의 모델도 우리가 한번 검토가 할 거라는 생각으로 제언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의 김범준입니다. 우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국법제연구원 그 연구 성과 보고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정상 오늘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지정 토론으로 1주제 토론을 제가 준비했었습니다만은 발제를 듣고 보니 자연스럽게 2주제, 3주제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래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현상과 ICT 기술의 발전이 만나면서 비대면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근래 이런 코비드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사실 플랫폼 등을 통한 이 비대면 경제 활동이 우리 산업의 여러 부문에서 피할 수 없는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대면 산업의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시장 질서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규율 체계에 대한 각 산업 부문별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인데 실상은 사실 이를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인 환경이나 법률 축적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세 분 박사님의 연구과제 모두 특히 이준호 박사님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저로서는 관련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합리적인 사회적인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두에도 잠깐 발표자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워낙 연구 과제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범위와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개별적인 산업 부분별로 아주 구체적인 입법 개선 수요나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토론은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략적인 향후의 연구 방향성에 대한 저희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은 관련 법제나 정책을 위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준호 박사님께서 그 대표적인 4개 비대면 산업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견입니다만은 뭐 금융 부문이나 비대면 활동 로봇 산업,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대체로 입법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반면에 비대면 의료, 진료,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과 같이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영역도 이제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컨대 원격 의료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그 개선 수요에 대해서 당초부터 꾸준히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과의 그 협의나 논의가 원활치 못해서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나아가서 이종업종, 이종산업 간의 진입규제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나 뭐 비대면 부동산 거래 등도 뭐 유사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방향성에 대한 제안도 조금 포함이 된다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김영건 박사님의 연구 과제와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근래 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검색 엔진이나 무슨 소셜 네트워크, 뭐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 등등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이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동안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그 독점적 활용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이나 EU나 독일, 일본처럼 법제 정비에 나서고 뭐 판례도 상당히 어지간히 축적되어 있는 해외 사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이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대규모 가입자의 확보를 통한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라든지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존 사업자가 혁신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신규 사업자를 인수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에 따르면 기업 결합의 방식을 통한 데이터 득점, 이로 인한 경쟁 제한의 문제, 또 이런 경우라면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산업의 좀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서 기업 결합 심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합병이나 영업양도상의 특정 승계 내지는 포괄 승계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자산이냐, 이 데이터가 에 대한 여부도 조금 법리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문제들 또 데이터의 배타적 거래라든지 기업 활기 등등등의 이제 경쟁법상의 쟁점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워낙 그 경쟁법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고 개선이 시급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사회적 합의의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규제 관할의 문제도 김영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거래 행위에 대한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를 기존 거래 공정화 법제의 한 축으로 보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로 보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동법상의 금지 규정이나 이용자 보호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준다면은 좀 의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전자상거래법상의 법령 보완, 김영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또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산업 보안의 측면, 또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문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이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이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계층의 서비스 이용 제약에 대한 법제적인 배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제시해 주실 것을 향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뭐 거래 규제, 진입 규제 같은 경제적 규제의 측면은 이제 이준호 박사님 연구 과제에서 좀 포커스를 두셨는데 같이 포함된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뭐 사회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수요의 도출과 재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